자, 오늘은 뉴 미디어 아트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그냥 미디어에 대한 트렌드를 한 번만 살짝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미디어 아트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첫 번째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트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사실 그 전에는 회화든지 설치든지 조각이든지 전부 아날로그 기반이 강했는데 여기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예술을 표현하는 데에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만들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백남준 선생님인데 그전까지는 TV나 영상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예술의 매체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사고의 폭이 넓어졌죠. 여러분도 작품의 대부분이 이 매체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LED나 레이저나 수없이 많은 매체들을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LED나 레이저들 같은 경우는 설치 작업을 주로 할 때 사용을 하겠죠. 여러분 작품들 보면은 이렇게 설치물에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서 표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이게 더 발전되면 우리가 아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죠. 이거는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이었는데 이게 UN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갤러리아 백화점에다 이렇게 매핑을 쏜 거예요. 미디어 파사드를. 그러나 이거는 프로젝터로 쏜 게 아니라 여기 하나하나가 다 LED 소재였죠. 그거를 전부 다 벽에다 발라서 여기다 자체 발광을 시킨 거죠. 이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반인가 할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놀라웠고 경이로웠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흔한 미디어 파사드가 되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 건물에다가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쏜 게 더 나아가면 굉장히 다면 입체물 오브젝트나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로 점점 발전해서 미디어 파사드의 프로젝터의 개수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훨씬 많은 프로젝터를 쏘기 시작하고 거기에 좀 더 복잡한 구조물에다가 다양한 효과를 내죠. 여러분들의 작품에 미디어 파사드스러운 것, 거기다 뭘 쏘고 싶다, 공간을 뭘로 채우고 싶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전시물에 우리의 공간은 매우 협소해서 그런 효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의 또 다른 방법은 투사하는 면 자체를 이런 식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 투사체, 그러니까 투사를 받는 피사체의 사이즈를 줄이되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서 효과를 내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관객의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획기적인 사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터랙션이 있었던 거와 없었던 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다란데 이 인터랙션 자체 때문에 이제 한동안 인터랙션이 없으면 미디어 아트가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몸 전체의 인식을 받아가지고 이 텍스트 레인이라고 했던 작품 옛날에 만들었던 요게 점점 발전하게 되면 단순히 몸 전체가 아니라 손, 얼굴에 대한 부분의 제스처 인식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센서들, 예를 들어서 립모션이나 키넥터 같은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졸작의 또 다른 스타일이 이런 거가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뭔가 움직임을 포착하고 얼굴의 표정을 포착하고 혹은 손가락을 포착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것 또한 프로젝션의 미디어 파사드와 이거를 굉장히 잘해야 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이 초소형 컴퓨터, 매우 작은 칩 같은 애들을 이용을 하고 프로세싱 같은 어떤 툴을 이용해서 실시간 혹은 미리 계산되어 있는 결과물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것도 저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영역이에요. 자, 이제 지금의 단계로 넘어서게 되면 이제 지금의 어떠한 단계는 immersive 해서 몰입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인터랙션에 있었던 것들이 이어지긴 하지만 훨씬 더 진일보한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머시브하다, 뭔가 몰입형 공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VR, AR, 그 다음에 MR, XR 이런 식으로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이거 다 아시죠? 디스트릭트에서 만들었던 웨이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과 현실에 혼합되어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HMD를 끼지 않더라도 이런 공간이 비현실적이나 현실과 같은 느껴지는 착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무겁고 무서운 이 굉장히 거대한 물이 이 공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 굉장히 압도감을 주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거를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게임 엔진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팀랩에서 만든 이런 것들도 전부 사람과의 반응을 하면서도 하이 퀄리티를 유지하기 때문에 리얼타임의 게임 엔진을 이용하면서도 아주 고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매우 현실적인 느낌이 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능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꽃이 정말 꽃과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물이 정말 물과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효과를 과연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몰입형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넘어가면 이제 메타버스죠. 지금 대한민국은 메타버스의 바다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메타버스의 하나의 현상 중에 비대면 서비스로 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할 결과물 중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메타버스의 컨셉을 이용한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이런 초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간의 연결, 이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몰입형에 대한 것들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나올 그럴 형태의 어떠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3년간을 여러분 선배들이 만든 작품들을 이런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길래 제가 한번 모아서 계산기로 두들겨 보았어요. 이 카테고리를 누가 이렇게 정했느냐 하는 거는 아마 큐레이터들이 정했기 때문에 살짝씩의 조금은 이게 왜 웹이야? 이게 왜 미디어 아트야? 라는 생각이 좀 들리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냥 지금 나누어져 있는 카테고리별로 보면 2019년도에는 웹 앱 서비스가 가장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카테고리 중에. 그리고 2020년에는 미디어 아트가 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게임이 거의 반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내년도의 졸업 작품에는 어떤 게 가장 많이 이제 만들어질까? 2019년도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다는 안 했고요. 제가 부분적으로 좀 가지고 오면 어린이들을 위한 저축 서비스 뭐 이런 거를 만들었던 거고, 오른쪽에 블리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슈팅 게임이랑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합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의 졸작들은 첫 번째 기존에 있지 않은 스타일로 실험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기존에 있지 않은 서비스를 우리가 뭐 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끝, 알끝, 발까기를 보면 여러분 그 바둑으로 알까기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공을 발로 차면서 하는 알까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애니머스라고 하는 거는 2D 도트 게임을 가지고 RPG로 만들었어요. 이 둘 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 주로 어렸을 때 썼던 그러한 스타일 컨텐츠를 디지털이랑 좀 접목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억 소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락업 바이 베이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키넥트와 비슷한 오픈 포즈라고 하는 카메라와 그런 기능을 통해서 관객이 참여를 해서 어떤 캐릭터가 정해져 있는 어드벤처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터랙티브한 약간 모션 인식 게임 같은 느낌이었고, 자, 두 번째, 둘이 아닌 이유는
관객의 모션을 받아서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무슨 약간 예술 작품이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 작품들을 보면 둘 다 똑같이 미디어 아트스러워요. 그러나 왼쪽은 굉장히 그래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스토리텔링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관객이 딱 봤을 때 참여하기가 되게 용이했다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너무 난해해서 무슨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지 전혀 캐치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작품들에 어떤 게 맞냐면, 내가 믿고 있는 소신과 가치를 전달시키려고 굉장히 애쓰는 작품이 많아요. 이런 거를 나는 전달해야 돼. 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려 하는데, 해몽은 좋은데 꿈이 엉망이어서 전달이 안 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번 것들은 둘 다 미디어 아트인데, 왼쪽은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가 무엇을 계속해서 인터랙션을 벌이다 보면 소수가 다수가 되고 다수가 소수가 되는 전복 현상. 예를 들어서 2002 월드컵 때 빨간색 옷 안 입으면 약간 따돌림 당하는 그런 느낌? 오른쪽 거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와, 너무 아름답다 하는 미적 체험을 주게 하려고 했던.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 이거를 경각심을 일깨워주려고 했던 거고, 오른쪽은 아주 아름답게 하려고 했었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전달이 잘 안 되고요. 오른쪽은 안 이뻐. 그래서 둘 다 별로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실패한 게 되게 많고요. 실패한 작품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이래야 되겠다 저럴 때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왼쪽에 떨어져 나간 그림자, 이거 그림자 놀이잖아요. 피터팬과 같은. 그래서 아까 왜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나의 모습을 이렇게 키넥트로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별로였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학폭 있잖아요. 학폭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 학폭에 있었을 때의 그 상징이 되는 메타포들 있잖아요. 그거를 막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배치된 오브제를 내가 이렇게 카메라나 이런 걸로 딱 보면 그 오브젝트에서 떠오르는 트라우마가 영상으로 재생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맞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막 누구한테 따돌림, 누구한테 얻어맞았지, 막 이런 게 공감이 되기를 바라고 만들었지만 공감이 하나도 안 돼.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누구의 트라우마인지 모르겠고 모든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그러한 메타포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일깨고 이러면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자라고 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감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프로젝터니 타블렛 PC니 모바일이니 이런 애들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 타블렛 PC를 가지고 많은 작품에 사용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타블렛 PC 혹은 모바일 기기가 가지고 있는 사양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바일의 어떠한 사양을 전부 다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최저의 사양에 맞출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사양에 맞추어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태블릿 PC나 모바일 폰을 여러분들이 아마 별도로 구입을 해서 그게 졸업작품에 여기에 가장 최적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사양과 여러분의 콘텐츠 간의 최적의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로 그럼 마치겠습니다.